이틀 전 토론토를 출발한 횡단 열차는 어느덧 사스카추안주의 넓은 평원 어딘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예전부터 기차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차를 타고 캐나다를 횡단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이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무궁화 열차 타는 그런 피곤한 여행 말고요. 제가 막연히 꿈꿔왔던 이상적인 기차 여행의 이미지는 넓은 밀밭을 달리는 기차와 그 안에서 차창 밖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케니지의 고잉 홈을 듣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로망이 생긴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요. 아마 어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차 여행은 겨울 기차 여행이라 밀밭 대신 새하얀 눈밭을 달리고 있지만 이번 기차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로움만큼은 제 머릿속 상상 속에 있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단순히 빨리 이동하고 싶다면 이 열차보다는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빠르고 저렴하겠죠. 제가 이 기차를 탄 이유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오래되어서 겪었던 예상치 못한 불편함들도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작은 해프닝들 때문에 나중에 이 여행을 더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제스퍼에 가서 무엇을 할지 하나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 여행 일정 8일 중 이제 3일 차지만 내일 기차에서 내린다고 생각하니 여행이 다 끝나가는 듯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열차는 중간에 사스카추안 최대 도시인 사스카툰에 정차했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바깥 공기도 마시고 새로 배정받은 열차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차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사스카추안 리자이나에서 자랐고 지금은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 있는 대학에 갔냐고 물어보니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된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그런 이유로 고향은 사스카추안 리자이나인데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친구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시험 공부 중이었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리자이나의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러 가던 중이었는데 악천후로 인해 토론토에서 연결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새로 예약한 비행기 스케줄 3개가 또 모두 취소되어서 부모님께서 이 기차를 타고 사스카툰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럼 거기서 픽업해 가겠다고. 사스카툰에 도착해서 그는 마중 나온 그의 부모님을 만났고 기차 앞에서 부모님과 서로 기념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번 기차 여행이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겠죠.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차로 돌아와 프레스티지 지역의 바와 돈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차 뒤쪽에 바가 있고 그 뒤로 돈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돈카보다는 좌석이 좀 더 고급인데 앞좌석 몇 개는 프레스티지 승객들을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뒤쪽 프레스티지 클래스 돈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또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차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살도 쪘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크림 버섯 스프, 진저 비프와 라이스,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기차에서 처음 먹어본 뭔가 에이션스러운 메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딱히 하는 것 없이 음악을 들으며 차창 밖 풍경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엔 알버타주 에드먼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밤새 달려 내일 아침 저의 최종 목적지인 알버타주 제스퍼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콜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횡단열차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저녁으로 야채 스프와 비프 프라임 립,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 브라우니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으나 살이 찌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도 단독 테이블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일부러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자리 빈자리가 있는 테이블에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범상치 않은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기차가 토론토에서 출발할 때부터 본 분인데 한눈에 봐도 사교성 레벨이 평균 이상이신 분이셨습니다. 같이 동행한 친구와 얘기하기를 기차에서 같이 식사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여성분은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노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본인은 노마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얘기로는 자신은 고정 거주지가 따로 없고 온 캐나다가 자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낭만적인 표현이면서 당연히 좀 이상한 표현이죠. 딱히 거주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님 자유로운 영혼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범상치 않은 분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분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신상을 물으며 대화를 주도해 가셨습니다. 위니펙에서 이 기차에 승차하신 한 할아버지도 테이블에 계셨습니다. 위니펙에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집이 있는 에드먼튼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 기차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마드 여성분은 원래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길이었지만 이 기차에 많은 사람들이 제스퍼에서 내려 며칠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스케줄을 바꾸어 본인도 제스퍼에서 내려 좀 지냈다 간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멋지다 생각되면서도 뭔가 말투나 행동에 좀 과장된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한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은 또 실례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궁금해했습니다. 뭐 잘 살고 계시겠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 그 노마드 여성분께서 오늘 저녁은 본인이 이 기차에서 했던 식사들 중에서 가장 조용했던 식사라며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뭔가 돌려까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식사였거나 아니면 그간 식사 때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좋았다거나 아무래도 전자인지 싶네요. 저는 별 말씀이라며 크게 You are very welcome 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역시 실은 반어법이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캐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려 어느덧 알버타주 에드먼턴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에드먼턴 역에 내려서 바람도 좀 쐬고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저녁이고 내일 아침 일찍 제스퍼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냥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제스퍼까지 가는 풍경이 멋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차피 깜깜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냥 잠을 푹 자기로 했습니다. 제가 탄 기차는 알버타주 제스퍼에 아침 6시 3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6시 30분에 무조건 기차에서 내려야 하는 줄 알고 휴대폰 알람을 6시에 맞추어 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 5시 30분쯤 되어서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기차가 멈추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구글 맵을 확인해 보니 이미 제스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치는 기차역 바로 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차는 6시 30분 이전에 제스퍼 역에 미리 도착했었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께서 이 기차는 제스퍼에 약 3시간 정도 머물 예정이고 6시 30분에 꼭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 8시까지 기차 안에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이 오후 4시라서 얼리 체크인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차에 머물렀다 나가기로 했고 결국 아침 7시 30분쯤에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예약한 제스퍼에서의 숙소는 휘슬러 인이라는 나름 3성급 숙소로 제스퍼 기차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겨울이고 아침에 일찍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다시 기차를 타고 에드먼턴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냥 기차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바로 맞은편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니 제가 예약한 방에 현재 투숙객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얼리 체크인은 힘들다며 그 투숙객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방 청소가 끝나는 대로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호텔 프론트에 짐을 맡기고 아침을 먹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스미디스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먹었습니다. 종종 에그 베네딕트를 먹으러 가는 코라스와 비교했을 때 사이드 과일이 없이 딸랑 에그 베네딕트랑 감자튀김만 나왔지만 뭐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제스퍼 타운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타운이라서 1시간 정도면 끝에서 끝까지 여유롭게 걸어서 산책이 가능했습니다. 이날은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아쉽게도 주변의 멋진 로키 산맥을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9시 30분쯤 되었을까? 호텔에서 우리 방이 준비가 일찍 됐다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 체크인을 하였습니다. 예약한 방은 넓고 침대와 더불어 큰 소파와 물론 가짜지만 벽난로가 있는 멋진 방이었습니다. 발코니도 딸려 있었는데 겨울이라 당연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실외 핫터브가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차역 바로 앞이라 이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가격은 크리스마스 성수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세금 포함 1박에 345.8 캐네디언 달러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3박을 했기 때문에 약 1037.4 캐네디언 달러가 들었고요. 1인당 3박에 약 518.7 캐네디언 달러를 쓴 셈이었습니다. 결코 저렴하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숙소에서 편하게 보낼 것이라서 일부러 크고 소파가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핵심은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타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스퍼에서의 계획된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스퍼 타운을 산책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호텔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냥 쉬는 것이었습니다.